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 BTV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직전 집계보다 1명 늘어 총 156명이 됐습니다. 중상자는 사망자로 전환되며 1명 줄어든 29명, 경상자는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1명입니다. 추가된 사망자는 중상자였던 20세 내국인 여성입니다. 부상자 151명 중 111명은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고 입원자는 40명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입니다. 이 중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입니다. 네, 오늘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합동 분향소를 찾는 시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태원 사고 현장에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곳 이태원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혹했던 사고 현장에는 4일째 시민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변에는 경찰 통제선이 줄쳐져 있고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경찰 통제선 중심으로 경찰에도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경찰에 제보된 전화 녹취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오후였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장 등 주요 부처 관계자 등이 이번 사고 대처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고 피해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사망자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연결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 156명 가운데 68명의 발인식이 완료됐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이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애를 썼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자체 관계자를 통해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이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는 이 장례식장에서 할 말을 잃은 채 눈물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공무원 등이 1:1 배치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시를 넘은 이 시각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주요 관계 부처들이 또 다른 후속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 조금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저녁 뉴스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상자 가운데 한 분이 숨져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후 희생자들의 발인도 완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들이다 보니 가족들은 갑작스런 이별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LG 헬로비전 김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 3명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 장례식장. 가족의 애도 속에 20대 희생자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고 유족들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기엔 너무나 젊은 나이이기에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뒤로한 채 검은색 운구차는 말없이 장지로 떠납니다. 이곳 장례식장에서는 오늘 희생자 2명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추모객들을 위해 장례식장 내 공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는 1명 늘어 이를 현재 156명이 됐습니다. 여성 101명, 남성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들은 신촌 세브란스와 일산 동국대병원 등 수도권 43개 병원과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희생자 장례비로 최고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사 피해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구호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부상자와 가족을 위해서는 정부 통합심리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참사 수습을 위해 생활안전지원금 24억 원 등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오후 이태원 사고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장례를 치르고 계신 유가족들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번 사고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전문가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응급구호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사고 현장의 구급대원들, 부상자 치료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유가족을 지원 중인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시설 문제가 아닌 운영 관리 차원의 사고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고 수습에는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 설명회 자리. 이태원 참사 관련 반영된 예산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이태원 참사는 시설 문제에 따른 사고가 아닌 운영 관리 차원의 사고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이나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한 사고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운영 차원, 관리 차원의 그런 사고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편성 예산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의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인사가 운영 관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진단을 내놓은 겁니다. 정 실장은 현재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점검 조사를 하면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에 있어서는 약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신 부상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앙대책본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분들의 지원을 이제 범위나 그 수준을 상의하면서 정했는데요. 우리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밝힌 지원금은 약 10억 원. 서울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생활안전금과 장례비 지원 등에 각각 24억 원과 13억 원을 배정하고 합동 분향소 설치에 3억 원, 숙박비에도 4천만 원 등을 쓸 예정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 이뤄진 예산안 기자 설명회에 대해 현장에선 비판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서울시 내년 예산안 발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번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내 주변의 이야기, 어쩌면 나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사고였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1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는 총 156명. 이 중 대다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20대에서는 104명, 30대는 31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2030 청년들이 느끼는 슬픔은 남다릅니다. 뭐라 더 얘기할 만한 어떤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죽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전날에 제 룸메가 이태원도 갔다 왔다 뭐 이런 소리도 했었고, 친구들 중에서도 이번에 할로윈이니까 많이 즐겨야겠다 그랬었는데 또 제 또래다 보니까 더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충분히 나한테,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기에 남일 같지 않은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왜냐면 저도 전날에 다녀왔었고 분명히 전날에 저기 정말 사람 많다라고 느꼈고, 왜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지? 이런 궁금증도 느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평온하게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뭔가 죄책감이 들 정도로 좀 많이 그랬어요. 젊음의 상징 홍대 축제거리.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에서 상주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선뜻 나섰습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 견고하게 지켜야만. 세월호 참사까지 겪은 20대 청년들에게 더 혹독하기만 한 이태원 참사. 본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정신 건강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대학들도 이번 참사로 심리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 소속돼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이 아니더라도 청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국가 트라우마 센터 혹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고 영상이 TV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지면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지난 주말 이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은 TV와 SNS 등을 타고 우리 사회에 여과 없이 퍼졌습니다. 현재도 사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찾아왔지만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이태원이란 공간을 모르는 공간도 아니고 너무 익숙한 공간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찾아뵈시고 그랬어요. 기분 안 좋아져가지고. 일부러 안 보세요? 네, 잘 안 봤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 반응.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상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누구나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큰 충격이나 비극을 접한 뒤 뇌가 자극 조절에 실패하면서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는데,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며 애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어떤 비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억지로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반응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한 달 이상 이어진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까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스트레스 증상을 공유하는 등의 편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자료를 너무 지나치게 찾아보느라 밤에 못 잔다던가 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다.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얘기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심호흡이나 복식호흡, 나비포옹법 등 안정화 기법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비난과 질책을 멈추고 사회가 받은 충격을 함께 보듬고 극복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연입니다. 인천시가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SNS 등에서 사고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돼 심리적 트라우마가 나타난 경우 정신건강상담번호 1577-019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24시간 운영됩니다. 11월 1일 오전 기준 이태원 참사 이후 상담 전화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인천 시민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경찰이 사망자 신원 파악을 마무리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비방이나 이른바 신상 털기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 비방의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비방글 게시 등은 총 11건. 현재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 상태입니다. 또 해당 글은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사이트의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미 게시물 총 115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이나 신상정보 유출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실시 현재 사이버상 이런 어떤 게시물을 올리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총 11건입니다. 11건을 입건 전 조사, 옛날엔 저희가 내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경찰은 당시 목격자 44명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CCTV 52건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토끼머리띠 남성 등 일부 시민들이 미러를 외치며 밀어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100여 건의 신고를 했지만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한 겁니다.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강도 높은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지역 축제 안전 점검도 시행됩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오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이나 지방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안전교육과 관리 지침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연법이나 그리고 재난 및 안전기본법 관련해서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이나 매뉴얼을 혹시 보완할 게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소규모 지역 축제나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모두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지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고 방지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인천 서구가 검암역 광장에 이태원 사고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서구는 검암역 광장에 이태원 사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를 애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추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서구는 예정된 축제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대문구 신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세로 공론장이 이태원 참사는 안전을 간과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론장 측은 축제의 문제도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라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면 지하철 무정차나 차 없는 거리 등의 방안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만 추모와 애도의 마음은 전해드린 것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관련된 추가되는 소식은 저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